오늘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그곳, 미국의 최신 소식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미국은 지금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하지만 알아도 쓸모는 없는 단신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팝콘 준비되셨나요? 아니, 어쩌면 오늘은 맥도날드 콤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쓸모없는 미국 소식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뉴스 편두통. 맥도날드면 해결이야. 믿거나 말거나 꿀팁.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에서는 최근 맥도날드 편두통 해결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틱톡을 중심으로 편두통이 올 것 같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어봐라 는 영상들이 미친듯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런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진짜 효과가 있다 라는 간증 영상까지 쏟아져 나왔죠. 그럼 대체 이 마법의 편두통 치료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꿀의 핵심은 맥도날드의 콜라와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콜라의 카페인과 프렌치 프라이의 소금기가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인데요. 콜라의 카페인은 일반적인 편두통 약에도 포함되는 성분이기도 하고, 프렌치 프라이의 소금은 탈수를 막고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이 기상천외한 민간요법에 대해 미국의 신경과 의사들은 대체로 맹신은 금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콜라의 카페인은 실제로 일부 두통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의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높여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편두통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 편두통 꿀액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편두통과 싸우기 위해 의외의 방법들을 찾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편두통이 심하다면 꼭 병원에 가시고 맥도날드는 배고플 때 먹는 걸로 해요. 두 번째 뉴스. 달콤한 꿈의 잡초 크리스피 크림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한 사연. 바로 크리스피 크림과 맥도날드의 파트너십 문제로 인한 투자자 소송 소식입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소식은 도넛과 햄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조합이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시험적인 파트너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급기야 2024년 3월에는 미국 전역의 맥도날드 매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발표까지 나왔었어요. 당시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이 소식만으로 15%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크리스피 크림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5년간 연간 약 7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의 매출 증대를 예상했죠. 하지만 이 달콤한 꿈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크리스피 크림은 맥도날드와의 전국적 출시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맥도날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발표에 크게 실망했고, 발표 직후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18%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락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리스피 크림 경영진이 파트너십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크리스피 크림과 맥도날드의 이 멈춰버린 달콤한 동맹이 과연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법정 다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팜스프링스 생명의 공간에 들이운 테러의 그림자. 이번 소식은 다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발생한 난임 클리닉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5월 17일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지역의 한 난임 클리닉, 체외 수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용의자가 사망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는 경미했지만,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의료시설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FBI가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의 용의자는 25세의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폭발이 발생한 차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FBI는 그가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이자 범행의 실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트커스의 범행 동기는 그가 심취했던 안티나탈리즘, 즉 간출생주의 사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신념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고통과 해악을 가져오므로 번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관점의 사상입니다. 그는 범행 전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오디오 녹음 파일에서 이러한 신념을 표명했으며,
자신을 친주금주의자이자 반여성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난임 클리닉이 테러의 표적이 된 것도 이러한 그의 왜곡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번째 뉴스, 너무 쉽다. 하하. 뉴올리언스 교도소에 믿기 힘든 탈옥극. 지난 5월 16일 금요일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올리언스 교도소에서 충격적인 대규모 탈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0명의 수감자들이 교도소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탈출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져 지역 사회는 물론 미 전역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수감자들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먼저 결함이 있는 감방 문을 강제로 열고 옆 감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장실과 세면대를 벽에서 떼어내고 그 뒤에 있는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구멍 위에 너무 쉽다, 하하 라는 낙서가 발견되어 당국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은 새벽 1시 30분경 이미 교도소 밖으로 나갔지만 교도소 측은 점호 시간인 아침 8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들의 탈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탈출 당시 해당 구역에는 교도관이 없었고 감시 인력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탈옥을 감행한 10명은 19세부터 4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감자들로 확인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살인 미수, 무장강도 등 매우 폭력적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특히 탈옥수 중 한 명은 마디그라 총격 사건으로 2건의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로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때문에 특별히 위험인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탈옥 과정에서 교도소 내부 인력의 공모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옥 사건 발생 후 교도소 유지보수 직원인 스털링 윌리엄스가 탈옥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감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여 탈출을 돕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화장실을 뜯어내기 전에 수도물을 잠궈주는 등 탈옥을 도왔다고 알려졌고, 3명의 교도소 직원도 정직 처분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탈옥 사건과 관련하여 뉴올리언스시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 논란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탈옥 사건을 인지한 후 프로젝트 놀라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5,000대 이상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놀라의 관계자는 탈옥수들의 이미지를 시스템에 입력했고, 탈옥수 중 한 명인 켄달 마일스가 탈출 몇 시간 후 프렌치 쿼터라는 곳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얼굴 인식 기술로 포착되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사용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뉴올리언스 경찰이 시의 조례를 위반하여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을 비밀리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아직 잡히지 않은 탈옥수들이 빨리 체포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활기 넘치고 때로는 기발하며 때로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가는 다이내믹한 미국의 소식. 지금까지 미국은 지금이었습니다.